이 이야기의 다음 부분은 정말 재미있어. 맞아, 아빠, 빨리 읽어주세요. 그래, 우리 함께 읽어보자. 와, 신난다. 사랑하는 자녀와 더 깊은 사랑과 존모 연결되고 싶은 일에게 받는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른이 된 후에도 자신을 자주 찾아와 마음을 나누고 진심으로 그리워해주기를 바라실 겁니다. 물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는 것이기에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만을 바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녀가 스스로 먼저 손 내밀어주기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부모를 떠올려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할까요? 안타깝게도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각만큼 깊은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서먹함을 경험하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모가 되어야 자녀가 억지로가 아닌 진심으로 부모를 보고 싶어하고 먼저 찾아와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할까요? 그저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관계의 지혜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질문을 함께 던져보며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자녀가 진심으로 그리워할 만한 부모일까? 혹은 내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기에 내가 지금 이토록 그리워하고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과 함께 말이죠.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를 진정으로 그리워하고 찾아오게 만드는 관계의 지혜.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바로 불타리를 넘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부모의 태도를 의미하죠. 생각해보면 참 쉬운 말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 시간 내 품 안에서 키워온 자녀가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려 할 때 부모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자녀가 중요한 진로를 결정하거나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섰을 때 부모는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조언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노심초사하며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거나 그건 내게 맞지 않아라며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기도 하죠. 물론 그 모든 말 속에는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간섭은 자녀에게 커다란 불안감과 거부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마치 새롭게 지어진 집의 벽을 부모가 원하는 색으로 칠하려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정작 그 집에서 살아야 할 사람은 자녀인데 말이죠. 진정으로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기보다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믿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그 시작이겠죠? 그저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맞추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 생각은 어떠니? 너는 어떤 선택을 하고 싶니? 이렇게 자녀의 내면 깊숙한 곳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그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에게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깊이 간섭하기보다 든든한 불타리 역할에 머무는 지혜를 발휘할 때 자녀는 부모를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울타리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그 안의 존재가 자유롭게 움직일 공간을 충분히 내어줍니다. 만약 자녀가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힘들어할 때 부모가 비난 대신 묵묵히 옆을 지켜주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괜찮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자녀는 부모에게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러한 존중과 지지 속에서 자녀는 비로소 부모에게 자신의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주고 자신의 선택을 믿어준다는 확신이 들 때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를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가장 먼저 찾아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부모가 되는 첫 번째 지혜, 즉 불타리를 넘지 않는 지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관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굴다리를 넘지 않는 지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었죠.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믿고 지지할 때 자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용기를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존중과 신뢰는 실제 생활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부모가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네와 같은 진심 어린 공감의 언어로 자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괜찮아 라는 가벼운 위로를 건네는 것을 넘어 자녀가 겪었을 감정의 깊이를 부모가 함께 느끼려 노력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나는 이해받고 있구나 하는 강력한 안정감을 선물하게 됩니다. 또한 굳이 심각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시도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는 순간들이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함께 소소한 취미를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집밥을 함께 먹으며 하루의 소회와 감정을 편안하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이처럼 편안하고 열린 분위기 속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먼저 연락을 해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때로는 슬픔이나 깊은 고민까지도 거리낌 없이 털어놓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부모가 자신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일 겁니다. 이렇게 불타리를 넘지 않는 지혜는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는 유대감으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비결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자녀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흔들림 없이 부모를 진심으로 찾고 싶게 만드는데 충분할까요?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지혜가 더해져야 합니다. 바로 자녀의 성공과 실패, 사회적 지위나 성취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존재 자체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지지하는 마음, 즉 무조건적 사랑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부모가 세상의 잣대로 자녀를 평가하지 않고 언제든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도전과 때로는 가혹한 좌절의 연속입니다. 만약 자녀가 혹독한 실패를 겪고 세상의 비난과 질타에 시달릴 때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등을 돌릴 때 부모가 묵묵히 자녀 곁을 지키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모습은 자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꺾이지 않는 용기를 선물합니다. 잘했어, 최고야, 라는 화려한 칭찬보다 괜찮아, 내 옆에는 늘 우리가 굳건히 있단다 라는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격려가 더 큰 울림을 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성공했을 때보다 오히려 큰 좌절을 겪었을 때 부모로부터 더 깊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느꼈던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잘나고 멋진 모습일 때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일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법이니까요.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아 문턱을 넘는 자녀를 말없이 따뜻하게 안아주는 부모의 뒷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렬하고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 나의 사랑은 변치 않아. 부모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자녀에게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이자 영원한 지지대가 되어주는 셈이죠.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의 흔적을 확인하고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따뜻한 집밥 한 끼에서 그 사랑의 맛을 온전히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통해 자녀는 부모의 사랑이 조건 없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굳건한 버팀목처럼 지탱해 줄 것이라는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불안감은 부모의 변함없는 지지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결국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함으로 승화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자녀의 존재 자체를 온 마음으로 품어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자녀는 세상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을 얻게 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데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단지 평온한 일상 속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자녀가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만나 큰 좌절을 겪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비난에 시달릴 때, 그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배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등대처럼 부모님의 흔들림 없는 사랑은 자녀에게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줄 겁니다. 그때 부모는 어떤 말이나 판단 대신 그저 묵묵히 자녀의 곁을 지켜주며 따뜻한 눈빛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아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너는 여전히 나의 소중한 자녀란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녀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조차 부모의 변함없는 사랑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공했을 때보다 오히려 실패의 쓴맛을 보았을 때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손길은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소중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은 자녀를 말없이 따뜻하게 안아주는 부모님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의 깊이를 느끼게 되죠. 그 포옹 속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 나는 너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이처럼 부모는 자녀의 성패나 사회적 위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존재 자체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안식처이자 피난처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언제든 돌아가 편히 쉴 수 있는 굳건한 항구처럼 말입니다. 판단이나 비난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오직 자녀의 존재 자체를 온 마음으로 품어안는 조건 없는 사랑의 힘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며 자녀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녀가 실패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부모의 무조건적인 지지 속에서 깊은 안정감을 느끼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사함으로 마음을 채우게 되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오래된 가족 사진 속에서 변치 않는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고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따뜻한 집밥 한 끼에서 그 사랑의 맛을 온전히 느끼는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그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토대가 되어줍니다. 자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부모의 사랑이 조건 없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굳건한 버팀목처럼 지탱해 줄 것이라는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자녀가 스스로 찾아보고 싶어하고 늘 그리워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사랑의 크기를 넘어선 깊은 관계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첫째,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는 마음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간섭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울타리 안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둘째,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네와 같은 따뜻한 공감의 언어는 자녀의 마음을 열고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용기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의 성공과 실패,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흔들림 없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지혜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부모와 자녀는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자녀가 부모를 그리워하고 자주 찾게 되는 것은 부모가 베푼 사랑의 크기를 넘어 그들이 보여준 존중과 이해, 그리고 변함없는 버팀목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해본 세 가지 관계의 지혜는 비단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보편적인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든, 직장 동료 관계든, 연인 관계든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꾸준히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관계의 지혜를 함께 탐색하며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자녀가 부모를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자주 찾아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단순히 사랑의 크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보다는 자녀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을 때 비로소 형성되는 진정한 유대감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탐색해 보았죠. 이 세 가지 지혜는 비단 부모와 자녀 사이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보편적인 원칙들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친구의 선택을 존중하고 때로는 그들의 고민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정말 힘들었겠다오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넬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묵묵한 지지일 겁니다. 직장 동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서로의 업무 방식과 가치관을 인정하고 어려운 프로젝트 앞에서 함께 공감하며 격려해줄 때 비로소 탄탄한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단순한 업무 파트너를 넘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료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보편적인 관계의 지혜가 굳건한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이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때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서로를 감싸 안아주는 것이야말로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가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테니까요. 이처럼 독립된 인격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는 것은 우리가 맺는 모든 유대감의 굳건한 토대가 되는 것이죠. 결국 자녀가 부모를 늘 보고 싶어하고 자주 찾아뵙는 이유는 부모가 베풀어준 물질적인 사랑이나 희생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을 한 명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해주고 복잡한 감정의 파고 속에서 진심으로 이해해 주었으며 세상의 어떤 시선과도 상관없이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순간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진정으로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이끌기보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 발맞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새로운 시도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그들의 젊은 시각에서 세상을 배우며 부모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는 함께 성장하는 관계야말로 부모와 자녀가 평생토록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인연의 본질이 아닐까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녀는 부모에게서 삶의 지혜를 얻고 부모는 자녀에게서 새로운 활력을 발견하며 서로의 존재 자체로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어줄 때 비로소 그 관계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관계의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 속 모든 유대감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데 작은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또 다른 지혜들을 함께 탐색하며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